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반포 서밋 아파트를 재건축한 최석찬 조합장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한 3시간짜리 분량의 자료인데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설명회를 하고 나면 사실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입주하는데, 얼마 내는데, 딱 2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앉아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하지만,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문화 청개발이 재개발을 시작하면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분담금을 낸다면 어느 정도 낼까? 그게 관심사지 사실 다른 데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머가든 4차 아파트 성공적인 재건축을 왜 외부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 성공 DNA가 이 문화 청개마을까지 전파되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제 설명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공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재개발은 이런 것이다. 분명들이 마음속에 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요 3가지 사업의 속도가 최단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조합은 영리법인이거든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을 내고, 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최소화. 요 3가지를 지배하는 그 조합이 아마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서머가든 4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 일정인데, 서울시는 이제 정보몽땅이라고 여러분께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25개 구의 모든 정비사업 조합의 추진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머가든 4차 아파트가 이 일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조합 설립에서 준공인가까지 한 5년 9개월 만에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는 시공기간이 3년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년 정도의 준비기간도 안 거치고 저희가 입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서울에 아시는 친척분들이나 뭐 강남구 서초구나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정보다 빨리한 조합을 제가 못 봤어요. 아까 장영수 조합장님도 훌륭하게 좀 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사실 장영수 조합장님도 강남의 유명한 한영희 조합장님은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행복하게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아주 있는 집 재건축 조합이었고, 저희는 중층 아파트 조금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드리겠지만 좋은 성과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2010년 11월 1일 날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요 안전진단이 재건축에 있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아마 노후로 재개발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제가 아파트 동대표 강사로 있으면서 이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기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서울과 과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EA 지역과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틀린 점이 있는데, 서울은 2010년 9월 말인지 10월 달부터 공공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서울 기준으로 구청장이 구청의 비용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주는데, 왜 구청에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가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주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한 분이 그냥 동의서 받아가지고 50% 이상
동의서를 득한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A, B, C, D, E 만약에 5사람이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5% 이렇게 동의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너 몇 퍼센트 갖고 있냐? 나 15%, 나는 20%, 나는 30%. 셋이 합쳐가지고 50%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하고 이 재건축 재개발 첫 걸음부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녹음 행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비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은 니네가 하지 마라, 민간이 하지 마라. 우리 공무원이 해주겠다. 우리 비용으로 해주겠다 해서 저희 4번 4차 아파트가 사실 그 1호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추진위원장을 뽑을 때는 그 구청장이 선관위원장처럼 돼가지고 구청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 구청에서 추진위원장도 뽑아주고 감사도 뽑고 해서 구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받고 1년 만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까지 이렇게 보시면 1년 2개월이죠. 네. 그리고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1년, 그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보시면 1년 1개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제가 이 파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이 페이지 중에 딱 2페이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3시간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죠. 근데 서울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하게끔 처음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합에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할 때는 도면 없이 선정하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는 도면 있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아가지고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인테리어 하나 하더라도 업체 선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되는 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약으로 뽑힌 시공자가 그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선정되고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가계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이건 작년 3월 달에 한국경제의 자포리아라는 여기 인터넷 그게 있어요. 운영하는 거기 나온 신문 기사인데 안전진단에서 중공인가까지 서울시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전수조사했는데 15.07년, 15년 걸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저희 2010년 안전진단 받고 11월 달에 저희가 중공이가 2018년 9월 21일 나가잖아요. 8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사업 속도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 평균 4년 7개월 걸렸다는데 저희가 1년 2개월 걸렸잖아요. 저희 조합이. 그리고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3.36년 걸린다고 이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1년 걸렸었고 또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2.6년 걸리면 저희가 1.1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보인 재건축 사업 조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합보다 빨리 한 조합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에서 속도가 왜 중요한가?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 추진하고 이 사업이 제가 계속 늘어지고 하다 보면은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증가되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시장이 있을 텐데 이건 공사비 같은 것들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가 루즈하게 가다 보면 공사비가 막 폭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부르는 노래는 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막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쓸고 서로 간에 승치기를 내고 싸움 바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부나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규제가 변화가 있는데 이제 정책의 변화. 뭐 6월 27일 날 그 발표 하나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막 지지부진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두 군데 약간 길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아시죠? 그 올림픽 파크코리아 지금 항상 말이 많은데 이 조합이 2009년 12월 달에 조합설이 인가를 냈어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그 조합설이 인가를 냈기 때문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을 받지 않아서 2009년 12월 달에 조합설 인가를 받고 우측에 보시면 2010년도에 시공자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설 인가 받고 시공사법은 가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때 1조 9천억 원의 가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고 2015년 7월 달에 사업시 인가를 받았잖아요. 제가 아까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도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7천억이 증가가 돼가지고 공계약 맺을 때는 2조 6천억의 공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공계약을 메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착공 들어간 다음에 이 시공단이 공사비를 또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은, 아니 조합원들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합 집행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합 집행부를 해임을 하고 새 조합이 출범을 했는데, 이 새롭게 출범한 이 조합 집행부가 이 시공사에서 2019년도에 이제 3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한 6천억이죠. 6천억에 또 증액 요청을 해왔는데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무효소송을 내고 공사부 계약 해지 통보하겠다 막 이러니까 이 시공단이 알았어. 그럼 나 공사 중단할 거야. 그래서 공사 중단을 하고 타워 트레이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공자가 교체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조 2천억이 아니라 2022년 9월 19일 날 시공단에서 4조 3,600억 원을 또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2천억 정도는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감해졌는데,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처음에 1조 9천억이 4조 원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 기일이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싸움박질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 비용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조합원들은 몰라요.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이 모든 피해를. 그래서 저희는 2014년 5월 30일 날 시공자 선정하고 2015년 10월 달에 착공을 들어가서 1년 한 5개월 만에. 그래서 추가 공사비 인상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도 대우건설이었는데 대우건설이 처음에 제시한 공사비에서 공사비 증액 없이 착공 들어가고 공사를 마무리했고, 다만 이제 마감재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몇백억 정도 올려준 건 이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사비 증액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시공사 뽑고 착공 기간 갭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10년도에 뽑고 착공은 2019년도에 있잖아요. 9년이 걸린 거예요. 이러면 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분담금에서 막 올라가는 이런 운을 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모든 현장들 가보면 다 이런 부분에서 다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이 좀 길고 다음부터는 좀 일찍 진행하겠습니다. 그 3억원 4차 아파트가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수익 면에서도 저희는 이제 시기층 중층 아파트인데 요즘 서울에서도 중층 아파트 재건축 아마 분담금에 5억 정도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31평 살았고 34평 늘려갔는데 환급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리법인이라고 조합은. 그래서 일반 분양 수익이 조합의 주 수익인데 2015년 10월 달에 저희가 일반 분양할 때 제가 4,040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로 4천만 원 분양을 넘어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를 이제 정하려고 하면 시공자랑 싸워야 돼요. 시공자는 공사비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분양분로 갖고 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집 지을 때 기성으로 주잖아요. 10% 공사가 이루어지면 10% 주고, 뭐 30% 공사가 이루어지면 30% 주는데, 조합에 돈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착공계를 내면 선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이랑 계약하고 여러분들도 조합과 분양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계약금 중도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자가 분양분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타치가 심해요. 그래서 조합이 많이 받고 싶어도 시공자가 못 받게 해요. 왜 그러냐? 저희도 213세대를 일반 분양했는데 여러분들의 집을 매매할 때 제가 받으려면 하루 만에 팔리니까 아니잖아요. 집 한 채 팔려고 해도. 근데 200채를 하루 만에 팔려면 딱 하나요. 싸게 팔면 그냥 하루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자는 그 조합이 분양 수입이 줄어나가지고 분담금이 더 생기는 건 조합원이지 시공사가 공사비 더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사비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조합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2, 3개월 싸워가지고 사천 분양 그때 반포자이가 9억 할 때 저희가 25평이 15개 분양했거든요. 근데 대우건설의 논리는 어떻게 반포자이보다 그 동네에서 가장 아파트가 싼 3호도 4차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논리가 그거였는데 결국은 저는 더 비싸게 그 분양을 해가지고 받아냈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더 지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때 이 분양을 촉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도금 무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무이자가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 무이자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 이자를 내주는 게 무이자거든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절대로 무이자를 안 했었고 그래서 이런 수익을 창출했고 또 2015년 10월 달에 저희가 일반 분양을 했는데 2016년 2월 19일인가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인수 기준으로 15인 이상 된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연면적에서 빼줘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일반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증축을 해서 13세대를 이제 증축을 했는데 그러면 조합원 분양 동의서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211명의 일반 분양자가 있었는데 제가 198명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415조합원이었는데 추가 수익을 300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합은 영리법인이라고. 한계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수입이 제로가 될 때까지 조합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건축과를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조합장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참 이 시장이 힘든 건데 저희 3번 4차 아파트가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했다는 걸 이런 수입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용 부분은 비용은 대부분이 많습게 좋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둔촌주공 사례를 봤을 때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비예요. 한 80%가 다 공사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뭐 설비비, 관리비, 기타 용역비 또 조합 운영비인데 공사비 5천억 증액하는 데는 뭐 한 3분이면 끝나는데 조합장급이 50만 원 인상하려고 그러면 한 3시간 걸린다고요.
이 의식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엉뚱한 부분에서 그냥 다 그룹에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총회 같은 것도 개최하면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갈 때 한 7, 8천 쓰고 한 번 한 게 남는 거다. 이거 무상돼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또 하는 거고, 시간 늘어지고,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단 한 번에 총회가 무산된 적이 없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총회 할 때까지 11번인가 총 11번밖에 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비용 검토 대상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 아마 설명이 하는 부분이랑 이제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합이 무능력하다 생각을 하니까 조합 방식은 이제 안 된다. 신탁사에 뭐 이걸 의뢰를 하고 공공재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데, 신탁사가 공짜로 해주면 뭐 되게 맡겨도 돼요. 근데 신탁사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냐면, 이제 조합원 아파트가 있고 일반분양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전체 금액에 1에서 4%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가 8,290평이었는데 연면적이 4만 평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할 때 연면적이 5만 평이다 생각을 했을 때 공사비 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억이거든요. 그거에 3%를 가지고 가요. 그럼 150억이잖아요. 그럼 150억 아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집행부가 사업을 잘하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가는데, 이런 비용 생각하지 않고 조합이 무능력하니까 이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능력하면 이렇게 비용 지급을 하고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과 시공사, 이것도 신문 기사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 갑이냐. 근데 계약 전에는 여러분들이 갑이고요.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을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래요. 그래서 또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시공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시공자만 뽑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시공사는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들 요즘 부리는 업체를 생각을 하고, 또 공사준다, 입주시 기분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뭐 거대 분용. 그리고 절대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시공사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공사는 절대 손도 아니고요. 절대 앞도 아니에요. 그거 시공자는 업체예요. 업체의 목적은 명의주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약 이후에도 계속 가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면 을이 되는 그런 게 이 재건축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자들은 이런 현장들은 무수히 경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뭐 대부분 한 번 정도 재건축 경험하고, 많이 해봐야 2번, 3번. 그래서 이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가 또 틀리고 양이 틀려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경험의 비대칭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신탁 방식이 뭐 어떠냐, 공공재개발 방식이 어떠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제가 계산을 많이 찾아보니까 맞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의 목적은 공공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 많이 지어서 많이 제공하려고 그래요. 만약 사업성이 안 나와서 용적률 올려준다. 그건 다 여러분들한테 주면 해도 돼요. 근데 용적률 올려주고 반은 임대 짓고 반은 니네 수입으로 갖고 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임대 아파트가 좀 많아지는 그런 현장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까 뭐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비용 관세, 이제 공짜는 없다. 여러분 진짜 공짜 없습니다. 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 조합에서 뭐 냉장고 준다, 세탁기 준다, TV 준다. 생각해보세요. 시공자가 TV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사다가 쓰면 되는데,
여러분 공사 원가 명세표 보시면 TV가 있으면 그냥 원재료고요. 거기 재료비, 노무비, 건조비, 이윤 다 붙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가정을 왜 봤습니까? 가정을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시공사 선정할 때 아까 저기 둔촌 주문도 14년 걸렸어요. 14년 전 모델 달아준다고 할 말 없을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시공사 선정될 때 이거 제시했으니까 이걸로 달아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같은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랑 뭐 몇 가지 있는 이것만 해도 수백 번 절감해요. 시공사 선정을 할 때. 그래서 하여튼간 공짜는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흥동 청계마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오는 이제 여러 이제 아파트 조합들의 이제 강의도 가고 매경에 나와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여기는 조금 제가 그 딴짓고에 뭐 광고 서미치는 게 나오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만 하더라도 이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곳에. 근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고초려 좀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진정성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모든 조합들이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원포인트 레슨을 원해요. 오래 자문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굉장히 뭐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화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넘게 계속 연락받고 있거든요. 약간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도 좀 잘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안 남았는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이 산에다가 막 끌고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산 갔더니 아까 그 산인가 이런 방향성이 틀려지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세상사는 다 연습이 필요한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실전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문두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개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됐다면 거기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또 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떼어야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저도 제가 40대 때 조합장이 돼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저희도 왜 반대파가 없었겠습니까? 고소 고발에 한 사건은 3년씩 검찰청 가서 11시간 조사도 받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제가 40대 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재건축 조합장 하면서도 어느 날 영동 고속도로를 갔는데 70km로 달리면서 차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경의고속도로를 제2경위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보강장애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조합장이 저는 그 반대파들이랑 막 싸우면서 3개, 3개 다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5kg가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 에너지 소비하는 게 5kg의 이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원하는 신경 쓰는 게 있고 하다 보면 괜히 살이 쭉쭉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다 몸으로 겪는 게 조합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시선이면 조합장 하면 비위에 오는 사람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조합장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어떤 걸 가지고 다투다가 그냥 이렇게 깨버리고 너도 먹지 말고 나도 안 먹어.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 사업, 이 현장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봉사료 5,000원은 3분, 조합장 급여 50만 원에서 3시간.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누구와 뭐 큰애가 현수인데 뭐 현수 아빠 뭐 이러다 갑자기 조합장 이게 모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슬리퍼 입고 뭐 반바지 찍찍 그래서 어느 날 조합장이라고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안 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가는 뭐 급여를 받아도 물건인 거고 막 이게 동네 장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블로그에서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인용하게 있는데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게 성장 과정을 하니까 이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웃으로 살다 보니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이성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 감정을 하다 보면 다 산산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